안녕하세요. 홍상익입니다. 지금 좀 전에 보신 동영상이 색스폰의 어떤 그 피스와 리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베르누이 정리의 아마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력 방정식을 구해서 리드에 작용하는 양력이 얼마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구할 거가 아니라면 그냥 또 그런 거 구해 놓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외국 자료 보면은 실험을 아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낸 그 실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뭐 피스와 리드가 뭐 닿기냐 안 닿기냐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유속 때문에 생긴 압력 차 때문에 뭔가가 당기는 힘이 생긴다, 뭐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에 뭐 댓글을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뭐 질문도 있고 뭐 반박하는 글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개별적인 거는 좀 차후에 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전체적인 거 이런 그 악의 구조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물론 다 계시고 한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피스에 대한 용어인데 뭐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좀 눈여겨 보실 부분들은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팁과 리드 사이의 공간을 팁 오프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피스에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과 팁까지의 거리가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페이싱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피스마다 어떤 경우에는 짧게 돼 있어서 숏 페이싱이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간 정도 와가지고 뭐 미디엄 페이싱이라고 하고, 지금 어떤 경우는 이게 길게 돼 있어서 롱 페이싱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부분이 베풀인데 요 벽면을 경계를 벽면을 베풀이라고 하는데, 요거 보시면 조금 리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좀 이걸 낮다고 해서 이제 로우 베풀이라고 하고, 이 형태가 아닌 어떤 마우스피스는 이 정도 두께로 돼 있는 피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하이 베풀이라고 하고요. 여기선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엔드월 부분입니다. 엔드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악기의 저항감하고도 상당한 부분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용어들은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드를 보시게 되는데요. 리드에도 사실 개별적인 그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부분 담당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긴 팁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하트라고 하고 또 뭐 이런 부분을 뭐 숄더라고 하고 또 뭐 이 뒷부분 이런 뒷부분을 뭐 버트라고 하고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리드에 있어서 뭐 그런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여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책이 알렌 크레스웰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제 리드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놓은 책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게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각 부분들 리드를 전체적으로 5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각 부분들이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리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이제 감안을 하고 지금 리드를 만드는데 자세한 설명하기는 좀 기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아주 고음역대, 조금 낮은 때, 더 낮은 곳, 가장 낮은 쪽, 이 4가지 섹션은 분명하게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음역대가 있습니다. 그 음역의 음정과 음색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그 감안을 해서 리드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함영수님이 최근에 주장하신 뭐 리드가 끝에 팁 레일 끝에만 닿고 뭐 중간은 뜬다. 그런다면은 뭐 이 사람이 또 책에 또 잘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음정이나 음색에 굉장히 문제를 주게 되는 거죠. 리드 자체가. 그리고 여기 A로 표시된 부분이 뭐 페이싱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입술이 놓이는 위치를 갖다 설명한 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한 뭐 반박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설명을 요하는 글에 대한 이제 그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그렇게 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어떤 점 때문에 지금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다른 댓글에서 이제 함영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당시에 뭐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 기주 내부를 음파가 왕복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경구님이 올려놓으신 얘기인데, 이분은 아예 기주에서 음파가 왕복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왕복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왕복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뭐 글도 쓰고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한번 그 이경구님이 직접 올려놓으신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미시간 대학에서 아마 음악 물리학 강의를 하는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거하고 몇 가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먼저 보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미시간 대학교 영상인데요. 먼저 잠깐 보시죠. Actually. So what about air? Actually, we know air is pretty light. The little molecules that make up air are very light. In fact, there's a lot of them packed together, so they're very springy. So you'd expect that the speed of sound in air is going to be quite fast. I like this animation. Each one of those dots is supposed to be an air molecule, nitrogen molecule, I guess. And there's a piston over here. 자, 여기까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제가 뭐 자막으로 좀 넣었으면 하는데 자막 넣는 법을 몰라갖고 넣지는 못했고, 잠깐 뭐 혹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자, 뭐 공기는 어떠냐, 지금까지의 얘기는 작은 공기 분자는 아주 매우 가볍고 이제 함께 뭉치려는 성질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탄성 있는 성질을 가지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귀에 전달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러면서 뭐 난 이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점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어떤 공기 분자를 가정한 곳이며, 이 피스톤 안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 왕복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클라리넷 같은 악기에 적용돼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뭔가가 왼쪽에서 오른쪽,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riving it, you can think of that as a clarinet or something, some instrument. It's producing something. Now, you can clearly see something going from left to right. In fact, you can even see something going from right to left, kind of the reflection. But pay attention to an individual dot. Pick one out. Is it going anywhere? No. So waves are very interesting. It's not that stuff is moving, it's that energy is moving. 자, 여기까지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러면서 그 분자들을 하나만 딱 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어디 갈 것 같냐? 그러면서 아니다. 음파는 매우 흥미로운데, 이제 음파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게 물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움직인다고 나옵니다. Okay? Another good example is this rope right here, which I'm going to have to untie. This is one of my favorite demos. Sorry, I'm going to trip that. Okay, so we can excite waves on this rope. In fact, they can go from me to the wall. And in fact, they'll reflect. They'll come right back. And so I'm going to hold the rope rather loose, and I'm going to give it a pluck. You see it go over there and come back? I'm going to hold it looser. Slower, right? You can hold it really tight. Really fast. Okay, so that's the numerator. I'm making it more springy. By putting it under more tension, it's more springy. Of course, I'm not changing the weight of this rope. That's always the same. 자, 여기서도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또 다른 좋은 실험이 이제 묶여있지 않는 로프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프를 흔들면서 내가 보낸 파형이 벽으로 갔다가 반사돼서 나한테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흔들기보다는 뭐 줄을 튕겨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음파의 왕복 운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보신 김에 뭐 다른 영상인데, 이것도 아주 그 설명이 잘 돼 있고 아주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돼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Physicists might think about answering these kind of questions. What might be the first thing that you would do as a physicist to look into this? So how would we start? Well, let's start with something visual and something simple, something we can see. If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sound and sound waves, you all know that that's something that's invisible, so physicists like models that we can see.
you're going to see me plucking a spring, watching the pulse at 1/10 speed move down to the right and back to the left. I want to describe this wave as a transverse wave, a wave where the motion of the elements is up and down, the individual pieces of the spring go up and down, but the energy of the wave goes back and forth. Transverse, that would be the definition of transverse, okay? So let's play the clip. 이제 그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그 미시간 대학 실험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음파의 이동의 왕복 운동에 대한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로프로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And watch carefully, watch the shape. Notice the shape stays pretty intact as we go from one end to the other and back. We spend a lot of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course we teach in describing this motion, in learning about what causes speed, what causes propagation. Now watch two pulses, and as you watch them carefully, notice that they simply add up as they come together.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 나갔을 때 음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단일하게 진동하는 게 있는가 하면 지금 마지막에 본 것처럼 그 진동이 여러 번이 연결이 되면서 양쪽에서 만나갖고 다시 반사하기도 하고 만나서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나오는 하모닉스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음파가 왕복하는 거를 이런 그 직관적으로 로프로 보여준다라는 거는 뭐 미시간 대학이나 이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 자,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로프가 아닌 뭐 나무를 연결한 뭐 이런 걸 갖고 보여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왕복의 개념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Through a material, and it transfers energy between places. And to try and let you see what a sound wave looks like, I've got this machine here. So if Adam the cameraman can look along the rods, so there's wooden rods and they're connected by elastic. And if I wobble the end, you can see a wave travels along the rods. Now this is just like how a sound wave travels in air. Thanks, demonstrator. 자, 이 부분에서 뭐 유심히 전체적인 뭐 설명은 다 뭐 음파의 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부분이 이제 에너지의 이동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로프가 됐든 이 나무 막대기가 됐든 전체적으로 어떤 힘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동을 한 게 아니라 힘을 옆으로 전달하고 본인은 본인의 자리에서 자기 막대기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점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 우선 이제 이경구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던, 그러면 소리의 크기가 뭘로 결정이 되냐라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리드 혼자 떨어서 어떻게 소리의 크기가 결정이 될 수,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반론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미시간 대학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죠. 예, 지금 들어간 공기들이 들어간 음파로 변환이 돼가지고 밀도가 높은 부분과 없는 부분에 옆으로 계속 전달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화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경구님이 링크 해주신 뭐 아담스 유니버시티인가 하는 대학에서 이제 또 강의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하명수님이나 이경구님이 계속 오해하시는 게, 이 파형, 지금 이 파형에서 이게 결국 진폭이거든요. 이 폭이 높낮이가. 그럼 그게 결국에는 음의 세고 약하고에 대한, 앞에서 보신 그 미시간 대학 영상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게 지금 이경구님이나 하명수님이나 계속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이 선형으로 나오는 이 표가 결국엔 뭘 의미를 하냐면은 주파수와 이 파장의 길이, 그리고 이 진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진폭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훨씬 더 큰 소리가 되겠죠. 이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는 건데, 결국에 그 진폭은 리드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 진폭은 이 안에 있는 공기 분자량입니다. 이게
똑같이 10번이든 100번이든 리드가 움직일 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량이 많아진다면, 즉 세게 분다면 얘보다 훨씬 많은 공기 분자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보다 훨씬 많은 공기 분자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랬을 때는 이 진폭이 훨씬 커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불 때는 여기가 이 정도의 공기를 가지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이 진폭은 작아지면서 작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거리가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 파형이 촘촘하게 되어 있든가 아니면 넓게 되어 있든가가 낮은 음, 높은 음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예전에 이경구님이 뭐 저한테 주셨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어떻게 나냐. 그래서 리드 악기는 세게 불면 리드의 진폭이 적어서 적은 소리가 나고, 이건 뭐 오타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약하게 불면 진폭이 적어서 적은 소리가 나고, 세게 불면 리드 진폭이 커져서 큰 소리가 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명수님도 뭐 같은 얘기라고, 진폭과 음량은 당연히 비례하죠. 근데 이 진폭이 음파의 진폭이지 리드의 진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전에 하명수님이 그 리드 운동에 관한 거 설명한 뭐 그 영상에서 지금 캡처를 한 거고요. 아래 부분이 이제 뭐 실제 마우스피스와 어떤 리드의 오프닝 공간인데, 뭐 아무리 설명이라고 해도 좀 굉장히 좀 과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때 설명이 뭐였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드가 가운데 있다가 작은 소리에는 이만큼만 떨리고, 큰 소리에는 이만큼 떨리고, 더 큰 소리에는 이만큼 떨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닿는다.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될 수도 있겠다고 보이겠죠. 그렇지만 자, 한번 실제 마우스피스를 한번 보시죠. 팁 오프닝인데, 제가 뭐 예를 자꾸 들다 보니까 뭐 2mm짜리도 있겠지만 1.5mm짜리를 자꾸 예를 드는데, 뭐 1.5mm든 2mm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드가 장착이 됐을 때 그 커브가 시작되는 점에 입술이 뭅니다. 물게 되면 리드가 어느 정도 상향을 약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뭐 0.5mm를 뭐 올라간다고 치면 나머지 공간이 1mm에서 1.5mm만 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리드가 큰 소리, 작은 소리 뭐 구별해서 내려면 제가 몇 번을 글로도 썼는데, 아무리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한 30여 가지의 소리는 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량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그럼 이 안에서 지금 그 정도 소리를 만들려면 한 음량 차이마다 결국은 0.05mm씩 정도씩 그 리드 운동폭을 바꿔줘야 돼요. 이걸 도대체 무슨 힘으로 도대체 바꿔준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이 리드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더 큰 소리 불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내려서 입에서 이거를 어떻게 머리카락 반 개만한 두께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여기서 갈 수 있는 소리가 뭐 몇 가지가 한다고 쳐도 결국에는 리드가 팁에 닿는 소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시죠. 자, 두 분이 공통되게 얘기하시는 게, 큰 소리 낼 때는 리드가 피스팁에 닿는다. 그러나 작은 소리 낼 때는 닿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면 큰 소리를 낼 때 닿는데, 이 큰 소리는 과연 한 가지 소리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리드 진동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한 소리란 얘기인가요? 또 하나, 만약에 마우스피스가 오프닝이 큰 마우스피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프닝이 이것처럼 작은 마우스피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1.5mm고 얘는 3mm라고 하면 이 오프닝이 큰 마우스피스는 얘보다 2배 큰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제 올린 동영상의 댓글 중에 이경구님이 재밌는 얘기 하셨네요. 뭐 외국 유명 서적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고요. 지금 여기다가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을 지금 하명수님에다가 뭐 비교하셨는데, 네, 굉장히 뭐 그거는 뭐
본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계속 음파 왕복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하명수님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조금 댓글을 하고 싶은 게 자, 이 부분도 뭐 최군열님이 또 이런 얘기 써주셨네요. 관을 따라 흐른다. 이거 아니라는 거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 이경구님이 링크하신 대학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영님이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음파로 바뀌어야 된다. 뭐 입안의 공기가 100% 소리 에너지 음파로 바뀌냐? 이 소리 에너지 음파로 바뀌는 거 입안의 최초 압력, 최초 에너지의 1%도 안 됩니다. 이 부분 또 따지게 되면은 또 원 문제가 한참 올려야 되는데요. 자, 잠깐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자, 이거 뭐 그 음파로 뭐 몇 퍼센트가 바뀌냐 이것까지 또 설명하려면 뭐 이거 갖고 또 며칠 씨름할 것 같고 또 이 부분까지 뭐 일반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원문의 내용만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뭐 이경구님이든 하명수님이든 박상영님이든 해석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 부분에 지금 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 결국에는 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뭐 마찰이라든가 열 손실이라든가 뭐 계속 진동하는 그런 그 진동 시스템, 계속 축적된 진동 시스템이라든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흡수가 되고 그래서 뭐 또 이거 이경구님 이 단어 싫어하시는데 퀘이자이라고 이게 유사 이제 퀘이자이 스테이셔너리라고 뭐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한 책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이해하시고요. 또 다음에 하이 배플, 로우 배플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건 뭐 음파로 전부 바뀐다, 뭐 가능하다. 이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저항이 다르다라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건데 이렇게 하이이기 때문에 로우이기 때문에 저항감을 다르게 느끼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두 피스가 완벽하게 배플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돼 있다는 상태에서 만약 로우와 하이를 비교했을 때 로우가 조금 저항감이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명수님이 얘기하고 이경구님이 얘기하시는 뭐 로우기 때문에 저항감이 무조건 있고 뭐 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 말씀 좀 드리자면 로우 배플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을 얘기하자면 뭐 어둡고 뭐 죽은 소리가 나고 이제 캐링 파워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좀 소리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쁘다라는 얘기고 리드 팁이 이제 가까워지기 어렵고 거기에 그 압력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이배플 같은 경우는 또 단점이 그쪽에 보면 또 고음의 그 배음이 그 하모닉스가 고음 쪽이 아주 강화가 돼가지고 너무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또 이게 그 조금만 압력 조절을 잘못하면 삑사리 가능성이 높고 그 스퀵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션이라고 해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캐링 파워하고 같은 의미겠지만 쭉쭉 뻗어나가는 의미는 있지만 아주 거친 소리가 난다라는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거지. 이거 하이 배플, 로우 배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항감이고 그럼 누가 로우 배플을 쓰겠습니까? 로우 배플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신 게 김지용님, 박정우님, 뭐 신성도님, 하명수님, 이경우님 뭐 이렇게 전부 뭐 삽질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삽질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분들이 실험한 게 도대체 뭐고 그게 왜 소리가 났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어제 그 음파 이동을 들어간 음파가 호흡 공기 분자 잘게 잘려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나뉘어진 그 호흡 즉 음파가 어떻게 최초에 이동을 하느냐라는 설명인데요. 뭐 이 부분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제가 왜 그때 이게 소리가 났는가. 지금 이게 아주 그 이상적인 형태로 아주 정상적인 형태로 여기서 리드가 이런 식으로 막아서 이 위치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뭐 때려주면서 음파가 이렇게 튀게 만들어줍니다. 효율적으로 아주 그 딱딱 끊기고 다음 들어오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여러분들이 뭐 실험해 주신 게 뭐냐면 한 요만큼 안 닿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요 부분이 비어 있죠. 지금 요 부분은 비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공기가 들어왔는데 열린 상태에서 공기는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음파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공기 분자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후로 있는 공기 분자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뭐 새 나가든가 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안 좋은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더 띄었다 한 이만큼, 자 이만큼을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더 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더 안 좋은 소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일정 기준을 넘었어, 그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튀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 많은 공간 때문에 충분한 압력 전달이 여기 압력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장난 피스 실험이지, 그게 무슨 뭐 안다도 여기 안다도 그 리드가 뭐 움직이면 정상적인 소리 난다의 증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부분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 선생님이 지금까지 토론을 보면 제 개인적인 주장은 없고 뭐 다 외국의 서적을 인용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최초의 글에 보면은 제가 외국의 서적을 이렇게 인용을 안 했습니다. 한동안 안 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굳이 이걸 뭐 스캔하고 뭐 포토샵 작업하고 이렇게 뭐 영상까지 작업해가면서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가진 지식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저한테 돌아오는 의견은 거의 뭐 미친놈 수준이었거든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뭐 진짜 이상한 주장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 근거 자료로 그 근거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개인적 주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 베르누이 정리 같은 거는 뭐 다 개인적 주장인가요? 그거 다 배워서 아는 거고 책에 나온 걸 아는 거고 오래된 얘기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다 하는 것들인데, 이거 뭐 과학적인 사실을 검증하는데 개인적 주장이 없다. 개인적 주장 당연히 없어야죠. 그거는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과학적인 사실이지, 이거 무슨 정치적 견해도 아니고 뭐 종교 얘기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이게 주장을 하라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뒤에는 뭐 외국에서 식민지, 문화적 식민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거 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악기, 음향악, 특히 이제 개별 악기에 대한 음향악에 대해서는 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악 책 몇 권 있는데 그건 이제 전반적인 음향, 소리란 무엇이냐부터 시작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악기 개별에 대한 기술서가 전혀 없는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외국 서적, 뭐 미국에 어차피 뭐 악기가 서양에서 다 발생한 악기들이기 때문에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리드가 닿기느냐 안 닿기느냐 이런 부분들은 수십 년 전에 연구가 다 끝나버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과정 중에 뭐 베르누이 효과가 발현이 되면은 과연 그게 얼만큼의 영향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뭐 세밀한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그 공부할 책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전문 외국에서 아주 철저한 조건 하에서 제대로 실험한 데이터를 근거로 뭐 음향 물리학의 최고, 수십 년 동안 최고의 권위자가 집대성한 책을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뭐 철자로 한번 눌러보고 뒤에서 한번 빨아보고 그걸 다 지금 부정한다라는 게, 그게 과연 그게 지금 그 올바른 자세인가? 또 그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그런 자료를 공부를 한다는 게 그게 사대주의인가? 그건 뭐 개인적으로 그걸 사대주의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뭐 외국 책을 같이 공부하자고 할 수는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경구님이 올려주신 미시간 대학이든 아담스 대학이든 뭐 여러 가지 대학에 있는 뭐 물리학 자료들, 거기서 그 강의하는 교수들 자체도 다 뭐 잘못된 생각, 다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식만 우리 거라고 생각한다면 박상현님은 계속 그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상 좀 오늘 좀 바쁘기도 하고 빨리 끝내놓고 뭐 할 일도 있어서 뭐 두서없이 얘기가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드 피스 운동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지금 뭐 다른 영상에서도 보면 그 뭐 압력이 찬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진짜 0.00 몇 초에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자꾸 그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그 기주의 평형 상태를 얘기하면서 뭐 휴지가 날라가지 않는 실험에 대해서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한번 지금 뭐 아주 재밌는 영상이 하나 외국에서 실험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면은 초음파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기가 호흡이 어떤 음파가 흐르느냐 아니면 그 압력의 변화를 옆으로 전달하고 제자리에 있느냐에 대한 그 평형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한번 보시죠. And if I come over here, I've got this is a transducer. It's an ultrasonic speaker, and on top of it is a plate. And I'm going to make a standing wave between the speaker or the transducer and the plate.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초음파 스피커고요. 그 위에다 판을 대서 중간에 지금 스탠딩 웨이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악기에서 친다면은 말씀드린 에어 칼럼, 기주 역할을 하는 지금 중간에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아주 매우 가벼운 뭐 스티로폴, 뭐 폴리에스터 조가리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스티로폴 조가리 같은 걸로 한번 실험을 하는데 더 보시죠. Now in a standing wave, you've got regions of high pressure and regions of low pressure. I'm going to try and float tiny polystyrene bead. So I'm just going to show my polystyrene bead to the camera. There it is. You'll have to have good eyes to see it. I'm going to try and float this on top of the ultrasonic transducer. So let's see if this will work. You'll have to be patient with me here. 자, 매우 가벼운 스티로폴 조각이 올라가 있죠. Just going to get my beads ready. Okay, so I'm going to start the transducer. Some of you actually might be able to hear this. So it's just above the human hearing range. So some of you young people might actually hear my experiment. 자, 그래서 음파를 발생을 시킵니다. 스탠딩 웨이브라는 중간에 기둥이 생겼어요. So what I can do is I can actually stack the beads up in the 자, standing 이거는 wave. 지속적으로 So 위로 you get 음파가 standing wave, 발산이 lots 되고 of 있는데 lots of anti-gravity. 연결력, So I can 압력, stack 에너지만 the beads 전달하고 and 본인의 then 위치를 transfer 그대로 it. 고수하는 거예요, That's 지금. how we go. Some more in. I've got two stuck together there. This is used a lot in industry to move very tiny, delicate components around without touching them. So I'll stop that now. 지금 밑에서는 계속 음파가 발생을 되고 있고 이제 음파가 끊어지는 순간 가운데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뭐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편집을 하게 되면은 뭐 몇 가지 좀 필요 없는 말들 좀 자르고 하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갈릴레이도 좋고 본인이 뉴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미 연구가 끝나고 검증이 된 지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실험을 하고 기본적인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음파의 왕복 개념을 모르면서 지금 외국의 전문가가 잘못했다 이런 거는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좀 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마지막 화면에 지금 보이는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사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좀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PC의 저항감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아까 늘 얘기하던 배풀이 저항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얘기 있습니다. 근데 배풀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엔드월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PC 얘기할 때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건데 이 엔드월의 형태에 따라서 그 PC의 저항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이 비크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감의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책에서 많이들 이제 연구가 돼 있고 어떠한 형태로 이 비크 가공이 돼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배풀이 가공이 돼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엔드월이 가공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피스 리드가 혼자서 떤다라고 한다면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지금 호흡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뭐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